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고혜진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당화혈색소 편입니다.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이번 당화혈색소 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당화혈색소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고 혈당과의 연관성 및 연구 결과 함께 보기,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당화혈색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화혈색소는 혈액 내 적혈구를 구성하는 혈색소에 포도당이 붙어 당화된 정도를 퍼센트로 수치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는데요. 이 혈색소의 역할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 혈색소가 포도당에 의해 당화되면 산소 운반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처럼 혈중 포도당에 의한 혈색소의 당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어렵고 혈당 수치가 높아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럴수록 혈액 속의 당 분자들이 적혈구 세포에 정상보다 더 많이 들러붙게 되어 당화혈색소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공복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합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은 120일, 즉 4개월 정도입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색소가 장기간 포도당에 노출된 것을 나타내므로 평균 2-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에 대한 혈당의 영향 정도는 시간적 간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열 직전 30여일의 평균 혈당 수준이 당화혈색소 수치의 50%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즉, 당화혈색소가 2-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최근 혈당 수치가 이전의 수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므로 혈당을 잘 관리한다면 당화혈색소 수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의 측정을 권장합니다. 다만 혈당 조절 정도, 환자 상황, 사용 중인 경구 혈당 강화제의 종류 등을 고려해 3개월보다 짧거나 더 긴 간격으로 조정해 측정합니다. 또한 환자가 혈당 조절 목표의 달성 유무에 따라서도 검사 주기는 변화되는데요.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개월마다 측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고려합니다. 그럼 당화혈색소로 판단하는 당뇨병 진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거나 병원에서 준비한 포도당 75g이 함유된 검사용 음료수를 마신 뒤 2시간 후에 혈당 수치 200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평균 당검사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거나 다음 단뇨 및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잰 혈당 수치 200 이상의 경우에도 당뇨병으로 진단받습니다. 공복 혈당, 75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그리고 당화혈색소 검사로 서로 다른 날 반복 측정해서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검사 결과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확진받습니다. 이상의 진단 기준 중에서 여러분 3번째인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그래프는 당화혈색소 수치에서 공복 및 식후 혈당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화혈색소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합을 반영합니다. 이 2가지의 비중으로 보면 당화혈색소가 높아질수록 공복 혈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데 반해 식후 혈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즉 당화혈색소 8.5% 이상인 당뇨병 환자는 목표 혈당에 도달하기 위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화혈색소 8.5% 미만인 환자는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가 7에서 8%인 환자에서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조절하기 위해 식후 혈당을 목표치 안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화혈색소 측정치와 추정 평균 혈당을 함께 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와 평균 혈당을 비교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7%라면 3개월간 환자의 평균 혈당이 154 정도였으며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0%라면 평균 혈당이 240이며 관리가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화혈색소의 수치 상승은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도 밀접하므로 당화혈색소 측정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에 대하여 당화혈색소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DCCT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를 기저치보다 10% 낮출 경우,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를 8.0%에서 7.2%로 낮추면 망막병증의 진행을 40에서 50%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UK-PDS에서는 당화혈색소의 절대값을 1% 감소시키면 미세혈관 합병증은 37%, 심근경색증은 14% 줄어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혈당 관리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대개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DCCT와 UK-PDS 연구 결과 당화혈색소 7.0% 이하에서는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적었으며, 일본의 쿠마모토 연구에서는 6.5% 미만에서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좋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에 따라 당화혈색소의 목표 수치를 7.0% 또는 6.5%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7.0% 미만을,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6.5% 미만을 목표 수치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약물 관리와 식사 관리, 운동 관리입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바로 당뇨병 질환편에서 보았던 그림입니다. 자세한 관리 방법은 당뇨병 질환편 4부를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당화혈색소 관리 방법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치료한다면 당화혈색소도 같이 잘 관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특히 올바른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 6.5% 이상의 수치를 낮추는 목표를 알리기 위해 6.5km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당뇨병학연구재단과 동아소시오그룹이 함께 당뇨병 환자와 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당뇨병 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 걷기 운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화혈색소 6.5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 발건강을 확인하세요.